네, 그러면 지붕 위에, 건물 위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지붕 하나를 더 얻는다는 표현도 해주셨긴 하지만 이제 지붕 위에 설치할 때 누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나요? 누수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은 그랜드선의 어떤 특별한 3중 방수 시스템으로 저희는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방수를 통해서 사업주분들의 누수 걱정을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 일 또는 태양광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영업 배상, 생산물 책임 배상 보험, 피해 보상 보험 등으로 충분히 그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첫 번째는 책임 시공, 책임 준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누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안정성 있게 시공을 한다라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직영 보유하고 있는 AS팀 매년 주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현재 지붕의 상태라든지 태양광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랜드선은 방수 시공 공법도 있고 또 책임 준공도 있고 또 AS팀도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누수에 대한 부분은 걱정 없이 시공을 해보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가 될까요? 아까 이제 시공사 선택이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꼭 그랜드선과 계약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염두해서 발전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전 사업을 할 때 설치 위치가 아까 건물이랑 일반 부지가 있었잖아요. 이게 건물에 설치할 때랑 토지에 설치할 때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태양광 아까 저희가 100kW 건물 기준으로 평수 설치된 면적도 달랐고요. 200에서 250평, 그 부지 같은 경우는 350, 400평 설치되는 그 평수도 달랐고 거기에 평수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공비도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더불어서 조금 더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제 설비 시설에 따른 설치 위치에 따른 가중치 부분이 있습니다. 가중치 부분이 이제 공급 인증서를 발급을 건물을 통해서 했냐, 그 다음에 부지를 통해서 했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표 보이시죠? 건물 같은 경우는 공급 인증서에 1.5배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지 같은 경우는 100km 미만은 1.2, 그다음 100km 이상은 1.0의 가중치를 받기 때문에 이 우대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라도 건물 위에 태양광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말 그대로 우대 가중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대 가중치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지 에너지공단에 설비 등록하실 때 우대 가중치 0.5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 기준, 두 번째는 이용 기준, 세 번째는 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건축 기준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태양광 시설물을 건물 지붕 위에 올린다고 하셨을 때 이 기초 지지대를 어디에 세우는가 따라서 가중치를 0.5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1.2 또는 1.0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 기준입니다. 에너지공단에서 말해서 주는 0.5 가중치 기준 같은 경우는 설비 이용의 건물 원래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 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건물을 올리는데 공장이 아닌데 공장을 쓰고 있다거나 축사인데 축사 용도를 쓰고 있지 않다든가 그런 이 본래 이 건물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 우대 가중치를 적용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용 기준은 현재 나온 기준으로는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동식물 재배사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야지 우대 가중치 0.5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을 하시게 되면 다른 그 부지 사용하는 발전 사업보다 0.5배 더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설치하는 게 수익 구조 측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발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수익 구조가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나 기사 이런 것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장에서 많은 그 고객분들이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뭐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뭐 전자파가 나온다. 네. 그 다음에 뭐 빛반사 때문에 뭐 눈부심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뭐 중금속 등 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분들께 아무리 어떠한 말로 설명해도 그러한 이슈들 속에 휩쓸려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산자부에서 23년 2월 달에 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지금 보시는 영상에 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6가지로 압축이 돼서 우리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반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빛반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많이들 이제 이 태양광 모듈을 자세히 보시면 그 검은색 판 셀 위에 유리, 글라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빛반사를 측정하는 그 용어가 휘도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 창호 유리 한 15분의 1 정도 수준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발전량이 가장 좋을 때 또는 이 정오 시간대, 해가 가장 밝을 때 빛반사가 유도되는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저희가 강을 바라보거나 물을 바라볼 때 비치는 그 눈부심 그 정도라고들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오 시간대가 강이나 물에 비치는 그 정도다? 생각보다 빛 번짐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전자파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이게 어쨌든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니까 모듈이나 인버터도 전자기기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전자파가 발생하나요? 네,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자료와 같이 아실 수가 있겠지만 전자파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쓰는 휴대폰, 뭐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등 전기를 사용하는 보면 전자파가 나오는데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설비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나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많이들 또 오해하시는 게 이제 소음. 뭐 인버터에서 소음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많이들 또 걱정하시는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재에 대한 부분 또한 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어떤 화재의 위험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또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태양광 설비를 이제 준공을 하시다 보면 공제보험, EGI 공제보험이라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한 공제보험, 화재 또는 재해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충분히 이런 것들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꿀팁이 또 하나 될 수 있겠네요. 화재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오늘은 태양광 설비를 이용한 수익사업인 발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싶으신 우리 예비 사업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랜드선 기술단 같은 경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협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태양광 발전 사업이 20년에서 30년 장기된 사업이다 보니 그러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공한 업체 또한 지속 가능한지를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또 안정한지, 그 다음 업체의 진짜 위치가 어디에 설치를 했고 그 설치 사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담당자들의 어떤 업무 능력들을 꼭 반드시 업체를 방문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컨설팅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턴키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주셔서 각 파트별로 문의를 주셨을 때마다 다른 업체 대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격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후관리, AS 전담기업, 한국에너지공단 AS 전담기업 9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공한 책임준공한 발전소 이외 발전소까지 AS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고자 하면 핑계를 찾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는 믿음직한 그랜드선 기술단 꼭 함께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전 사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시공사 선택법 이런 꿀팁 같은 것도 많이 주셨으니까요. 영상 많이 봐주시고 네, 오늘 솔톱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